일단 이제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D램의 흑자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서버가 전체 서버 시장에서 이제 조만간 10% 침투율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2000대, 3000대 수준의 AI 서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고민이 이거예요.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일단 네네. 그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뭐 시장 컨센 대비해서 매출은 잘 나왔습니다. 원래 뭐 컨센서스가 한 8조 초반 정도를 봤는데 매출은 9조 넘게 나왔고요.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제 영업 적자, 그러니까 이익은 아니고 영업 적자 부분이 한 1조 6천억 정도의 적자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실제로 2천억 정도가 더 적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아주 뭐 핑계는 있어요. 일단 인텔의 솔리다임.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적의 질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어제 뭐 시장에 좀 많이 과민하게 반응하긴 했지만 DDR5나 HBM이나 주문형 메모리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좋은 코멘트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하여튼 그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세론으로 봐야 되나? 그런 어떤 현상들을 보니까 하긴 사실 그 실적에 비례해서 기대치로 사실 올라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라 주가에 지금 이게 꼭지인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좀 하이닉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3분기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잖아요. 이익이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또 잘 나올 거라고 보고 미리 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이렇게 기대치를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세론 뉴스 좀 영향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HBM이라는 이슈를 놓고 보면 이게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좀 중요했던 포인트가요. 지금 HBM 그 캐파가 내년까지 꽉 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HBM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그 파운드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미리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지금 풀로 다 찼다라는 거거든요. 캐파가. 그럼 굉장히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좀 기대했던 부분이 D램 사업에서의 HBM 매출 비중이 3분기 혹시나 20%를 넘어서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20%는 조금 안 되지 않냐. 왜냐하면 GDDR 포함해서 20%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내 HBM 비중이 20%를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HBM3 그리고 DDR5 이런 쪽의 흐름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내년에는 1A, 1B 같은 D램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던 라인들을 뭐 16나노, 18나노 이런 라인들을 이제 14나노, 12나노로 많이 전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보면 ALD,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 장비를 납품하는 뭐 유진테크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IPS 이런 회사들하고, 그리고 하이K 소재, 그 기본적으로 DDR5나 LPDDR5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이 하이K 메탈 게이트라는 공정이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ALD 장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하이K라는 소재를 많이 써야 되는데, 뭐 그런 쪽을 납품하는 쪽이 뭐 DNF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차분하게 한번 네네. 자료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D램의 흑자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D램이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은 사실은 D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D램이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냐? 낸드 플래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가 지금은 사실 천수답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뭔가 이렇게 뭔가 커버를 해주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낸드 쪽은 결국 감산으로 뭔가 이거를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DDR5 전환도 이슈도 있고 HBM 쪽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D램 라인을 HBM으로 전환을 하면 이게 40% 캐파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DDR4 쪽은 수요, 레거시 쪽은 수요가 안 좋고 DDR5 쪽은 신규 수요가 계속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을 또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낸드 플래시는 좀 그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도 대부분 강조됐던 게 결국 HBM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HBM3E, 그러니까 지금이 HBM3가 메인이거든요. 지금 그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칩에 들어가는 기본 그 HBM이 HBM3인데 요 차세대 제품 HBM3E가 지금 샘플 공급이 완료가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HBM 라인이 거의 다 찼다. 고객들 주문이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AI가 기존에는 서버 쪽에서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네. 생성형 AI가 되면서 엔비디아 칩이 중요했던 이유가 결국은 서버를 그 생성형 AI에 맞게 꾸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온 디바이스 AI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이번에 뭐 하이닉스도 그랬었고 TSMC도 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도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키워드가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지금은 모든 AI가 서버에서 연산을 해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챗GPT에다가 입력을 하면 얘가 지연이 있는 이유가 서버를 한번 갔다 오기 때문에 느린 거거든요. 지연이 있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아주 고연산이 필요한 것들은 서버를 갔다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디바이스 자체에다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바이스 자체에 AI 반도체가 채택이 됩니다. 지금 AP나 이런 쪽에 그 NPU 블록들이 별도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주문형 그 AI 반도체들이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자율주행차 쪽에 적용이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주문형 메모리가 필요해요. 아하. 지금의 서버에서 그 엔비디아 칩과 HBM이 들어가는 것처럼 네. 주문형 메모리 쪽이 많이 커지는데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런 쪽,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도 이제 주문형 메모리 쪽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게 지금 그 애플의 비전 프로 있잖아요. 아, 네. 네, 비전 프로가 이제 중요한 프로세서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M2라는 그 두뇌 칩이 들어가고 그리고 센서들을 그 처리해주는 R1이라는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 R1이라는 칩 옆에 주문형 D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바일 D램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 인풋 아웃풋 수가 8배가 많고 기존의 LPDDR5X 대비해서 8배가 많고 밴드위스가 2배가 많은 건데 근데 애플이 주문해서 하이닉스한테 생산을 의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파운드를 해서 만들어준 건데 그런 칩들이 많아질 거라는 게 이제 이야기인 거고 그게 이제 LLW라고 이제 삼성은 이야기합니다.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I/O 뭐 이런 새로운 주문형 메모리 시장이 많이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서버가 전체 서버 시장에서 이제 조만간 10% 침투율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AI 서버, 우리 클라우드 네. 센터의 서버들 네네.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서버는 다 서버인 줄 알았는데 네네. 이 서버도 AI 서버가 따로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는 결국 가속기가 채택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더 처리 네네, 속도가 맞습니다. 빠른? 그렇죠. 이제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FPGA 같은 것들,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제 가속기가 채택된 그 AI 서버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뭐 지금 엔비디아가 납품하는 그 서버들이 그 기존의 인텔 그 CPU 두 개에다가 서버 구축한 게 보통 한 7,50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그거보다 한 25배, 30배 비쌉니다. AI 그 서버는.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써야지 이제 생성형 AI 서버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쪽이 침투율 10%를 넘어선다라는 건요. 침투율 10%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침투율이 10%일 때 주가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스마트폰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침투율 10%일 때 이제 터치 스크린 패널이나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이 제일 세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침투율 10%로 전환될 때 제일 그 주가가 2차 전지주들이 제일 세게 반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AI 서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서버에서 조만간 10%를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HBM 지금 시장 향유 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트렌드 포스 같은 업체에서는 한 40% 정도를 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그런데 SK하이닉스는 60에서 80%를 제시를 했어요. 이번에 네. 그 정도 제시했고 실제로 이제 CT 같은 그런 그 금융기관에서는 89%까지 제시하기도 합니다. 높네요. 네,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도 HBM이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서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 HBM이 D램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금액 기준이겠죠. 10% 중후반대 비중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약간 좀 안 좋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DDR5나 HBM 쪽 수요가 굉장히 좋고, 이제 재고가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DDR4나 LPDDR4 같은 레거시 제품들은 이게 회복이 생각보다 조금 늘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을 이제 하이닉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악재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생각보다 적자가 좀 컸다. 네네. 10% 정도, 12% 정도. 네네. 요거 하나 빼고는 네. 뭐 D램이 흑자 전환됐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또 호재 그리고 네네. 앞으로의 그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호재로 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왜 호재인데 외국인을 팔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시장 영향이 기본 펀더멘털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컸고,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꽤 많이 실제 그렇죠. 발표 전에 많이 좀 올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매크로 환경에 맞게 좀 이제 빠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는 이번에 그렇게 실적 발표 질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결국은 이제 AI 반도체들을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AI 반도체를 본다 그러면 모두 서버 클라우드 쪽을 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 엣지.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PC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제 뭐 자율주행차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PC를 사는 데 있어서 이게 AI가 지원이 돼요, 안 돼요?에 따라서 이게 구매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 네네. 그러니까 AI가 지원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뭐 그 어떤 이미지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업무 특히나 이런 쪽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도 통신이 안 돼도 여기 자체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AI가 뭐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어떤 화두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지금 애플도 지금 AI와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그 생성형 AI 쪽에 대응을 잘 못했죠.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시리라는 이미 AI가 있었잖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 뜨는 생성형 AI 쪽에 대응을 못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시리를 그러면 완전히 갈아엎거나 이걸 폐기를 하고 새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업체들 입장에서 그게 의사결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 트렌드는 이미 생성형 AI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시리를 갈아엎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오픈 AI나 뭐 챗GPT나 뭐 구글의 바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줬는데요. 결국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버를 꾸려서 막 이런 업체들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애플의 장점이 뭐냐면 모든 디바이스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디바이스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것들을 좀 더 빨리 경쟁사보다 구현해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커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거와 동시에 서버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뭐 요걸 위해서 연간 1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요게 이제 애플 GPT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시리를 좀 약간 개조를 해서 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 초쯤에 이제 애플의 생성형 시리 뭐 혹은 애플 GPT가 이제 윤곽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 출시될 iOS 18 버전에 이제 AI 기능이 대거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가능한 애플의 많은 앱에 기본 채택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애플 뮤직이나 뭐 생산성 앱 등에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플이 현실 자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AI에 대응을 못했고 늘 늦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AI의 경쟁의 룰이
결국 서버 클라우드의 파라미터,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많이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서는 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엔비디아 칩 수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더 강하게 푸시를 하고 이제 빨리 시간을 벌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도 AI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AI 서비스, 이제 그런 어떤 PC가 앞으로 엣지 단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도 그런 만큼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고사양화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바이스의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현을 시켜주는 것인지, 그게 잘 분간이 안 되네요. 일단 이제 반도체가 바뀝니다. 이제 예를 들면 기존의 그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이제 CPU하고 내장 GPU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번에 인텔의 메테오 라이크라는 칩이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에 NPU 블록이 두 개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 NPU 블록은 AI 연산에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PU가 있고 GPU가 있고 NPU가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PC용 CPU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암코어 기반들의 이제 업체들은 기존에 모바일 AP를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퀄컴 같은 업체들이 기존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쪽을 하다가 이제는 PC 쪽으로 진입하고 들어오는데요. 그게 윈도우 OS 쪽으로 지원이 되는 칩셋이에요. 그게 이번에 공개한 스냅드래곤 X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좀 더 개선된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칩들이 되면 온 디바이스 AI 쪽에 굉장히 이제 강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런 컴퓨터가, AI 컴퓨터가 우리 딴에, 우리도 이제 각자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는 AI, 그냥 뭐 챗GPT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어떤 우리가 그 뭔가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컴퓨터가, 우리가 AI 컴퓨터를 갖게 됐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죠? 일단 지연이 확 줄습니다. 지연, 속도 지연이요. 그러니까 빠르게 모든 네네, 업무가 처리된다. 맞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AI 서비스에 우리가 챗GPT에 입력을 하면 답변이 나오는데 두루룩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 지연이 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뭐 아주 그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쓸 때는 그런 클라우드 쪽에 갔다 와서 다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100억 개 미만의 파라미터. 예를 들면 우리 뭐 그 포토샵 하는데 뭐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서버 안 갔다 와도 여기서 바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도 이 PC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어떤 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이 좀 많이 변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 PC는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 보잖아요. 다 모바일을 하니까. PC가 다시 다 붐을 일으킬 어떤 계기가 될까요? 일부 수요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디바이스들이 다 있었는데, 모든 디바이스들이 뭔가 데이터를 내려받거나 뭔가 하려면 케이블을 다 꽂아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통신이 되니까 예전 제품 대신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잖아요. 그 이어폰이 없던 게 아닌데 지금 애플의 에어팟 쓰는 거는 이 이어폰이 통신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구매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AI가 되면 통신도 되고 AI도 되니까 기존에 있는데 제품이 이거는 구형이니까 새로 사야겠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신규 있는 수요가 거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결국 자율주행차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는 레이턴시, 그러니까 그 지연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테슬라 FSD 같은 칩, 고성능 칩을 자동차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AI 지연들이 확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엣지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네. 하여튼 애플이 한다고 하니까 뭔가 더 확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바로 애플의 힘인 것 같아요. 브랜드의 힘. 네네, 맞습니다. 애플이 하면 뭔가 다를 것이다. 그렇죠. 뭐 무조건 사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으로 몇억 명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애플 그 AI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거 병행해서 서버 쪽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리 기반의 AI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생성형 AI 기반으로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2,000대, 3,000대 수준의 AI 서버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H100 기반으로 이제 칩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일부 이제 B100, 그러니까 H100이 호퍼 기반이고 이게 4나노 공정이고요. B100은 3나노 공정이고 블랙웰이라는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내년에 2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고민이 이거예요.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이 안 됩니다. 병목이 그렇지. 네, TSMC의 코어스라는 이 병목,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병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도저히 못 견뎌서 자체 설계 쪽으로 선회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거 자칫하다가는 자기들의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1년에 하나씩 신제품 내던 것들을 스케줄을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B100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 하반기에 내년 말에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2분기로 땡겼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H100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TSMC가 열심히 캐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 기준으로 TSMC 코어스 캐파가 월 17K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7,000장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내년 말이 되면 80K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충 해도 한 5배 가까이 캐파가 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생산량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기존의 H100도 열심히 만들고 B100 같은 새로운 신제품들도 만들어서 좀 수요를 많이 충족시키겠다. 이런 거고, 그러면 애플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H100이 확보가 쉽지 않으니까 차세대 제품인 B100을 좀 더 빨리 조기 도입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애플이 뭔가 괜찮아질 것 같으면 우리 애플 관련주들이 뜨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만약 이러한 그 말씀하신 애플의 AI와 관련된 변화,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혜주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LG 이노텍이라는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네. 기존의 그 주들입니까? 아니면 또 새로 부각되는 곳들이 따로 있나요? 일단 이렇게 되면요, 가장 손해를 보는 거는 HBM입니다. HBM. 네, 왜 그러냐면요, H100이라는 칩이 기본적으로 HBM이 80GB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B100은 192GB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 1.5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트렌드가 AI 반도체에는 HBM을 많이 쓰는 추세예요. 네. 그리고 TSMC의 코어스가 지금 5배가 늘잖아요. 올 초 대비해서 내년 말까지. 그런데 지금 HBM이 2~3배씩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 TSMC의 수요도 지금 제대로 매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HBM 쪽은 계속해서 쇼티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독점이 깨지고 삼성이 들어오고 마이크론이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장이 커지는 속도를 자꾸 커지근다. 네, 하이닉스 혼자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HBM 시장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HBM이 단순히 기존에는 서버에만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에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죠. 하긴 내년도 물량은 이미 다 장사 솔드아웃 됐다. 어제 네네. 저도 잠깐 그 헤드 네네. 카피를 좀 봤는데 네네. 이게 이제 결국 기승전 HBM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죽하면 하이닉스가 돈이 없으니까 선지급금을 조 단위로 미리 줬겠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청주 팹에다가 TSV 라인을 2배로 늘리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